생각해서 한 번에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예가 대표적으로 고정지출인데 이런 친구들이죠. 주거비, 통신비, 뭐 교육비, 대출, 보험 다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이런 그 지출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고정지출이에요. 한 60% 내지 70% 정도가 이런 비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큰 금액들 때문에 고정지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의 활용의 여지가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지출들의 특징은 한 번 결정 내리면 계속해서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죠. 계속 돈 나갑니다. 보험 한 번 가입하면 20년 돈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정지출 중에 특히 보험료를 좀 조정하는 보험료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험은 되게 종류가 많아요. 하지만 결국은 두 가지로 그냥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장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저축을 하기 위한 거냐. 요즘에 뭐 섞여 있는 것도 있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어, 보장성 보험부터 얘기해 볼게요. 보장성 보험, 보험이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일정한 어떤 것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이나 사고에서 생기는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보험은 위험이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위험을 다 보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렇게 손실이 크고 그 다음에 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은요, 우리는 보험으로 하고 싶지만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예, 받아주질 않아요. 그 다음에 발생 빈도는 높은데 손실이 적은 위험은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네, 이거는 그냥 우리 돈으로 해도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발생 빈도도 낮고 손실도 적은 위험은 무시해도 돼요. 딱 한 가지 남아요. 손실은 큰데 발생 빈도가 낮은 거. 이것만 이제 보험으로 대비하면 됩니다. 드물지만 큰 돈이 든 뭐 질병이나 사고들 이것만 이제 보험으로 대비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지금 언급했던 이런 큰 어떤 질병, 사고, 그러니까 암이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발생 가능성이 낮고 불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반면에 이런 주택 마련 등 뭐 교육비, 생활비, 일상생활에서 일상 일상생활에서 늘 이 발생하는 확정적인 경제적 위험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는 보험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저축해야 돼요. 근데 이 둘 중에 지금 우리는 어떤 거를 더 많이 하고 있나요? 이 둘 중에. 보험이나 저축. 네.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면 정상이고요. 저축보다 보험이 더 많은 집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부터 바꿉시다. 뭐냐면 저축률이 좀 너무 낮아요. 반면에 보험료 납입하는 비율이 수입 대비 보험료가 18%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머니수다 3기, 4기 분들을 봐도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넘어요. 네. 20 몇 퍼센트에서 30 몇 퍼센트까지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지금 가구당 평균 12개 뭐 이렇게. 왜냐면 뭐 4인 가족이라고 치면 한 분당 하나만 가입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두세 개씩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개수가 나오고요. 되게 이제 많은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폐악 이율도 되게 높아요. 네. 이런 현재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그 연소득이 높은 분들에 비해서 연소득이 낮은 분들이 오히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로. 소득에 비해서 보험료를 내는 그 소득 대비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불안하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또 그렇고, 뭐 가난하다고 보험료가 더 싸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은 필요는 해요. 그죠? 필요는 한데 그 모든 것을 다 보험으로 할 수는 없고, 큰 질병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험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 그런 어떤 뭐랄까 비용이 근데 너무 비싸다.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많이 내고 있다. 그런 게 지금 현재 문제 인식이고요. 이 민영보험을 우리가 지금 얘기했는데 그거에 앞서서 공적보험이 있어요. 우리가 병원 가시면 이게 외래 치료 받은 건데 진료비 영수증이에요. 거기 보시면 진료비 총액이 있지만 환자 부담 총액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제가 처음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급여가 있고, 급여가 있는데 급여와 비급여가 있는데 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공단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료비가 총 39,600원이 나왔지만 내가 낸 돈이 11,8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디서 부담을 한 건가요? 공단에서 부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이 좀 적다라는 거죠. 공공보험이 그만큼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산정특례제도라는 게 있어요. 어, 어떤 거냐면 요즘에 특히 암 같은 경우 주변에 혹시 암에 걸리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암에 걸리면 본인이 내는 의료비가 되게 적어요. 산정특례라는 제도 때문에 한 5년 동안 자기 부담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증 질병이 걸렸을 때는 국가에서 해주는 비율이 되게 큽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고 해서 본인이 해당되는 소득 분야에 따라서 연간 내는 의료비가 정해져 있어요. 상한선이. 만약에 한 5분위 정도다 그러면 152만 원 이상 내지 않습니다. 내면 돌려줘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음, 아버님이 뇌졸중 걸려서 좀한 한 600 정도 치료가 들었는데 한 300 정도 돌려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저도 개인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이 급여 부분, 예를 들면 이거 진료비 영수증인데 급여 부분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진료비 합계가 한 1,100 정도가 나왔고 비급여, 건강보험 안 적용이 되지 않는 게 한 220 정도 나와서 합계가 한 1,300 정도 보험료가 그 의료비가 청구가 됐어요. 이 중에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 있어서는 100만 원입니다. 급여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금 10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그래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디서 부담을 해주느냐? 건강보험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 돈의 합계는 300 정도 돼요. 왜냐하면 비급여는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산정특례 제도 적용돼서 5% 정도밖에 본인 부담이 안 든다라고 했던 부분은 급여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비급여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건강보험이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는데 이런 비급여 때문에 아직은 조금 개인적인 부담이 좀 있어요. 이번에 뭐 코로나 때를 보니까 다른 어떤 뭐 선진국보다도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또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걸 느끼는데 음, 대부분의 어떤 그런 병원 치료에 있어서는 비급여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을 가입하시잖아요, 대부분. 이 실비보험 가입하시면 이 비급여를 포함해서 본인 의료비,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현재 평균 뭐 85% 정도 이렇게 보장이 되죠. 최근에 가입한 상품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 이제 급여 항목 같은 경우는 90%를 보장해주고 비급여는 80% 정도를 보장해줘서 이분 같은 경우 320 정도의 실제 병원비가 나왔는데 실비에서 한 200 보장, 실제 내가 부담한 금액은 한 55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은 실비 중심으로 이제 메꾸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실비가 있다. 근데 추가로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순서. 실비가 있다 치면 두 번째는 이제 진단비. 이거는 큰 병에 걸렸을 때 그 치료비만 드는 게 아니라 생활비도 공백이 생기잖아요.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상해로 인해서 장애를 입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장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장 경제적 책임 기간 동안의 사망보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실 경우에는 운전 시에 형사적 책임이 있어요. 형사적 책임.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담보도 필요하고 타인의 재물이나 신세에 이제 신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갑자기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자동차에 손해를 끼쳤어요. 막 본네트를 긁었어.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일상배상 책임이거든요. 이런 담보들이 실비 이외에 좀 가입이 좀 필요한 담보들입니다. 근데 담보는 되게 많지만 사실상 이게 크게 비용이 많이 드는 담보들은 아니에요. 잘 설계를 한다면. 자, 요거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실비가 있다는 전제하에 암 진단 1,000만 원과 입원비 2만 원, 이 두 가지 보장이 있어요. 이것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시는 걸까요? 암 진단비 1,000만 원과 입원비 2만 원입니다. 실비가 있어요. 자, 암진 실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용에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돈에 제한이 있어. 그래서 자, 어떤 게 좋을까요? 암진단비 1,000만 원. 1번, 2번, 입원비 2만 원. 자, 하나, 둘, 셋. 골라보세요. 숫자로,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1번이, 다 1번이세요? 다 1번이시, 예. 현명하시네요. 맞아요.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암진단비. 왜냐하면 아까 사사분명 그렸을 때 보험은 손해는 크고 빈도는 적은 거. 그것이 보험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한 이 위험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암진단 1,000만 원이 좋습니다. 예. 다른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사망보장은 어떨까요? 사망보장. 사망보장은 필요는 한데 보통 종신보험 많이 하시죠? 종신보험. 가장 저렴한 종신보험을 찾아봤더니 한 40세 남자가 1억을 보장을 받으려면 한 20년 납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6만 9천 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다른 특약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사망보험 1억만 딱 설계했을 때도 이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 사망보장 필요는 한데 이렇게 종신보험을 가입하자니 너무 비싸요. 물론 이건 나중에 환급은 됩니다. 고민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망보험금은 언제까지 필요한가요? 죽을 때까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의 경제적 책임 기간, 그러니까 아이가 막내가 한 25 혹은 요즘에 캥거루족도 많으니까 한 30 정도까지 그 정도면 그 정도의 기간 동안만 사실은 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쵸. 그때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런 어떤 경제적 책임 기간이라는 얘기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너무 복잡하게 말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 책임 기간까지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만약에 40세 남자가 똑같이 60세 만기로 1억을 보장받기 위해서 20년 동안 납입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24,000원 정도밖에 금액이 안 나와요. 차이가 되게 크죠. 한 14만 원 정도,
14만 5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신에 이건 소멸성입니다. 14만 5천 원 정도를 만약에 그냥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면 종신보험의 이 만기 환급금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적정 보험료 수준. 보험은 가입보다 일단 뭐가 중요할까요? 예, 유지가 중요합니다. 유지. 비싸게 되게 좋은 보장으로 가입하시면 뭐합니까? 이런 코로나 시기, 이런 수입 불안 시기에 해지하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 그런 금액이 필요한데 제가 그 기준을 좀 제시해 드린다면 가구 수입의 한 5%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5%가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가구 수입에 가구 수입 맞벌이 하시면 가구 수입이 상당히 크잖아요. 꽤 되시잖아요. 뭐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10%, 15% 얘기하는데 만약에 한 600이에요 가구 수입이 그러면 60만 원 내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과하죠.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대로 실비, 진단비, 사망보험은 정기보험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특약들 구성하면 5%로 충분합니다. 만기환급형 좋아하지 마시고 순수 보장형으로 하셔야 되고 만기환급형 언제 만기 언젠데요? 80세인지 100세예요. 20년 납이라고 20년이 만기가 아니잖아요. 예. 이때 한 100세 때 만기가 돼서 돌려받는다고 해도 그게 물가가치 따지면 지금 만약에 40세 기준이면 몇십 년 후입니까? 60년 후면 20년 정도의 물가가치 1억이 5천만 원 되잖아요. 한 3.5% 물가 상승 감안하면 그러면은 뭐 한 뭐야 8분의 1 가격인가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되게 그 가치가 하락해요. 그래서 이럴 필요가 없다. 예, 보험료 적당하게 조금만 내시자. 그런 얘기입니다. 리모델링을 근데 이제 해야 되는데 하려면 유의사항이 있어요. 일단 무조건 해지하지 마시고 먼저 새로운 상품이나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심사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질병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정확하게 고지하셔가지고 오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지하시고 전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품이 나쁜 상품이고 문제가 있는 건 알면서도 이게 해지가 쉽지가 않은 게 손해 때문에 그래요.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지금 해지하면 이만큼 손해가 나요. 근데 그거를 한 5년 후에 해지하면 손해가 줄어요? 해지환급률은 높아질 수는 있지만 납입 총액이 커져요. 그래서 차익이 지금이 제일 적어.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리모델링도 못 해요. 그럼 계속 그거 갖고 가셔야 돼. 그래서 한번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소비랑은 좀 달라요. 한번 결단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계속적인 이 지출, 현금 흐름이 좋아집니다.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자, 보장성 보험 정리하면 위험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은 보험으로 할 수는 없지만 빈도는 낮고 손실이 큰 위험, 이건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 그리고 공적보험을 이해하면 내가 준비하는 거 뭐 실비 중심으로 조금만 보완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합시다. 그 얘기고요. 저축성 보험은 많이들 지금 하시던데 일단은 뭐 비과세도 되고 복리에 뭐 금액은 뭐 10만 원 이상이면 되고 중도 인출도 되고 뭐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7위의 법칙이 있죠. 뭐 복리, 이자에 이자가 붙는 그 복리인데 이건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리가 뭐 그렇습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비과세 되죠. 뭐 10년 유지하면 보험은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 이 저축성 보험은 다 똑같아요. 이 중간에 이제 사업비 비용이 너무 커서 한 5년 정도 돼야지 이제 원금 되죠. 5년 정도 돼야지 원금 되고 그 다음에 10년 정도 넘어야지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은 어때요? 대부분은
한 10년쯤 되면은 유지율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보험회사 좋은 장사 시키는 거예요. 진짜 이거 상품의 특징을 활용해서 올해 진짜 이게 이익을 좀 얻고 싶다. 이 상품의 특징을 활용해서 그러면 20년 갖고 가셔야 돼. 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기를 권해요. 있는 거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에다가 추가 납입하시길 권하지. 막 2개, 3개씩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되게 비효율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연금형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인데 연금형이라고 연금으로 팔거든요. 고정금리예요. 뭐 3% 고정금리. 요즘에 저금리 추세인데 뭐 3% 고정금리가 뭐 메리트다 뭐 해가지고 파는데 이거는 사업비가 더 비싸. 보통 일반 상품의 2배 정도 돼요. 종신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금 되는데 한 17년 걸려요. 이런 거는 좀 몇 개월 가입 납입하셨더라도 이거는 좀 없애시는 게 예,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막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축성보험은 굳이 안 해도 돼요. 현재 만약에 대출이 좀 있고 다른 목적 자금, 단기 자금들이 더 급하시면 그거에 집중하세요. 생각만큼 복리 효과 없고요. 그냥 투자하세요. 그냥 직접 투자든 펀드든 그냥 직접 그냥 좀 공부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낫다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이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가입하시고 추가 가입하셔가지고 오랫동안 한 20년 정도 이렇게 운영하시면 좀 그렇게 위험은 없는 상품이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만 45분이네요. 15분 남았는데 제가 보험 리모델링 이렇게 해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좀 공통적인 문제점 아니면 좀 고민해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냥 한번 짚어드릴게요. CI 보험을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그게 전환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다 이렇게 뭐랄까 병력 고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력 고지 요즘에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 다음에 실비가 옛날 실비인데 전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이 너무 비싼 문제 한 4가지 정도 지금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CI 보험 전환 문제입니다. CI 보험이라고 이름 그 보험 상품명에 CI 보험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옛날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리빙케어 뭐 이런 상품들이거든요. 중대한 질병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대부분 CI 보험이에요. 이거를 과거에 종신보험처럼 건강보험처럼 많이 팔아가지고요.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그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상품은 어떤 구조냐. CI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원래 사망보험금을 종신보험이에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중대한 질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거를 좀 땡겨주는 겁니다. 50% 내지 80%를 땡겨주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암이나 이런 부분이 발병됐을 때 암 특약으로 해서 특약에 해당되는 뭐 2천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에서 땡겨서 지급하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질병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사실 좀 까다로워요. CI보험 같은 경우 그냥 암 지급되는 거 아니고 특히 뇌졸중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아요. 그냥 뇌졸중 발병되면 이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지 지급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급 조건이. 그래서 민원이 많다. 그리고 비싸다. 종신보험보다는 먼저 땡겨주니까 비싸겠죠. 네. 민원이 많습니다. 중대한 질병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근데 되게 오래전에 판매가 된 거예요. 2005년쯤부터 막 2000년대 초반부터 판매가 돼서 현재도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현재 갖고 계신 게 만약에 2010년 이전이다. CI 종신보험이. 그렇다면 요거는 그냥 해지하기보다는 그냥 유지하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뭐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경우 최근에 일반암이 아닌데 이 건은 옛날 거는 그래도 일반암에 포함이 돼 있어요. CI 보험이 암은 괜찮아요. 이대 질병이 문제지. 뇌졸중 특히 문제지.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가입한 상품 같은 경우는 공시율도 높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해지하면 환급금도 상당히 적립이 돼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건 최저 보증이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2010년 이전에 가입한 거는 그걸 살리는 방향으로 좀 제가 생각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2010년 이후에 가입한 거는 되게 상품 구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해지를 하고 정기보험이나 3대 질병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할 것을 권해드릴 겁니다. 가능하면 저는 갖고 있는 걸 유지하는 쪽으로 어떤 상품이든 그래요. 갖고 있는 걸 토대로 해서 그 상품을 가능하면 유지하는 쪽으로 제가 우선 생각할 겁니다. 너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완전히 그 좀 잘못된 상품들은 정리할 거고요. 정리를 권해드릴 거고요.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I 보험. 두 번째, 병력 고지 문제가 있어요. 어, 제가 처음에 이제 범했던 어떻게 보면 좀 저의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뭐냐면 일단 리모델링 다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다 이렇게 제안까지 드렸는데 그리고 여쭤봤는데 건강하신지 여쭤보고 다 여쭤봤어 다 오케이 됐는데 거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예. 고지가 부실해가지고. 예. 요즘에는 3개월 이내 진료하거나 투약한 거, 1년 이내에 재검사한 거,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우선 지금 병력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리모델링 하는데도 그걸 고려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고지를 알고 있었다면, 가능하면 현재 있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가입이 어떤 경우에는 안 될 테니까. 그래서 먼저 이거는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실비들을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 옛날에 가입한 실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실비에 비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림이 와 이거 정신이 없죠? 이거 나중에 한번 확대해서 잘 보세요. 그러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실비가. 되게 많이 바뀌었고 특히 2009년도 이때쯤에 이제 실비가 표준화가 됐거든요. 표준화가 됐고 그 이전에는 실비가 되게 독특했어요. 막 제각기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가입하셨던 분들 점검 필요하고요. 표준화 요 정도 시점에서 표준화된 분들부터는 뭐 양호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예전의 실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 그 보험료가 이 갱신될 때 많이 비싸집니다. 많이 비싸져요. 특히 이제 40대 후반 정도부터 급격하게 이제 높아집니다. 실비가. 왜 그러냐면 보장을 많이 해줬어요. 자기 부담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잉 진료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갱신될 때 보험료가 되게 높아져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4차 개정된 거거든요. 4차 개정된 건데 요거는 어때요? 급여 아까 건강보험 그 영수증 봤을 때 급여의 90%, 비급의 80%고 도수치료, MRI, 주사치료는 어때요? 따로 빠져 있는데 이게 보장률이 낮아졌어요. 요것 때문에 이 실비가 되게 갱신할 때 많이 올랐거든요. 위험률 때문에 많이 이 과잉 진료해가지고 그래요. 요걸 따로 뺀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표준화된 실비, 그러니까 2009년 정도에 표준화가 됐잖아요. 그때 실비의 특징은 입원 시에 본인 부담금의 90% 그냥 보장합니다. 그리고 외래가 병원 그냥 의원 10,000원, 병원 15,000원, 종합병원 20,000원 차감 후 지급하고 처방조제 8,000원 차감 후 지급했어요. 그냥 심플합니다, 구조가. 그런데 과잉 진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실비는 어떠냐? 비슷해요. 근데 비급여는 어때요? 80% 보장하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인상 요인이었던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치료. 이거는 연간 350만 원이 한도고 나온 금액의 30%는 자기 부담금이에요. 비급여 주사도 그렇고 MRI도 그렇습니다. 연간 한도도 정해 있고 자기 부담금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진료를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갱신될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계속적인 어떤 치료가 지금 필요하고 그렇게 병원 자주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새로운 실비로 안 하는 게 좋고요. 옛날 게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좋고, 정말 이렇게 병원 안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실비 계속 갱신돼 가지고 보험료 되게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최근에 나온 개정된 소위 착한 실비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갈아타시면 훨씬 더 보험료 절감이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험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험 보니까 요즘에 너무 비싸. 100세 보장을 보통 권유합니다. 그리고 10만 원에 육박해요. 어린이 보험만. 실비는 별도고. 근데 아기가 한 명이 괜찮은데 다자녀인 경우에는 이게 뭐 어른 보험보다 더 비싼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최근에 이 리모델링 하신 분인데 누군지는 모르죠. 예. 그래서 하셨어. 30세 만기 전 추천합니다. 3만 원대예요 보험료가. 실비 포함해도 5만 원이에요. 30세 때 그러면 30세까지만 보장하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아, 30세 때 계약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계약 전환 특별 약관, 이 약관을 보면 나와 있어요. 20세 만기 혹은 30세 만기 때 그 종료일 이전까지 원하면 전환해줘요.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전환해줍니다. 근데 이 전환될 때 30년 후면 보험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담보 똑같이 현재 가입했던 담보 그대로 물론 이제 가격은 좀 달라지겠지만 보험 요율을 현재 기준으로 가입 당시 기준으로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안심하 할 수 있게 다자녀인 경우도 보험료 많이 안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험 리모델링을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하신다. 아, 이거는 그냥 다 한번 해보세요. 저하고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유료로 하시던 하지 않으시던 맞나요? 재무장관님 이렇게 뭐 상관없잖아. 일단은 양식을 네, 안내를 양식 해드릴 제공할 거예요. 거예요. 네네. 왜 이걸 하냐면 자신의 혹은 가족 보험을 자신의 손으로 정리해 보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한테 보내주실 때 하기 위해서 기본 사항은 있는 거고요. 가족 병력까지. 이거는 저한테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거 있는 거고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보험 조정 전이죠. 뭐 상관없어요. 피보험자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누가 보장받는 건데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이지만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그 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피보험자를 별로 보험이 어떤 상품이 있는지 금액을 이렇게 쭉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쭉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완납된 거 있으면 완납 이렇게 써도 되고 쭉 기록해 보셔요. 그러면 월 가족소득 요거를 만약에 입력하시잖아요. 그러면 월 저축 금액은 이제 3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 지금 보험료는 8%.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네요. 이해되세요? 여기 보험료 합계가 이게 썸이 돼요. 합계가 되면 이게 계산이 자동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 심각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보험료가 되게 높아서 보험 이 소득 대비 보험 비율이 뭐 15%, 20%뭐 이렇게 육박하는 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예, 보험 리모델링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첫 페이지 하시면 첫 페이지 현재 현황이에요. 보험 이렇게 적으시고요. 두 번째는 피보험자별로 본인, 배우자, 자녀 1, 2, 3 부모님까지 피보험자별로 보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정리하시냐? 이런 식으로. 어떤 피보험자분이 계세요? 그러면 상품 가입하신 게 있잖아요. 상품 가입하신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상품 가입하신 것들을 나열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나열. 가입일 기록하시고 가입일은 순서대로 먼저 가입한 것인 거를 먼저 기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 뭐 이런 식으로 보험료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장 내용이 쭉 있어요. 보장 내용은 보장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 여기 숫자로만 기억하세요. 10,000원 붙이시면 안 돼요. 그냥 숫자로 3,000 이렇게. 그러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여기 없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안 넣은 거거든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게 핵심이고 색깔이 더 진할수록 더 핵심에 가까워요. 이해되시죠? 네. 색깔이 더 진할수록 핵심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좀 핵심, 이게 더 빨갛지가 않죠. 얘는 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망. 네. 이거는 종신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기간 정해져 있는 정기, 상해 사망, 사해 후유장애, 이게 실비, 그 다음에 진단비, 3대 질병, 암, 뇌졸중, 심근경색. 여기에는 뭐 뇌출혈, 뇌혈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해당되는 거는 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 내용 없는 거는 안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막 칸 만들어가지고 막 쓰지 마세요. 네.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 담보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보장 내용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정리해 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짧은 시간 11시까지 이렇게 40분 정도 막 얘기를 좀 강의를 했습니다. 마치고요. Q&A를 좀 이따가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어떻게 지금 바로 하나요? 아니면 뭐 잠깐 쉬나요? 재무장관님 안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5분 정도 쉬고 시작하는 게 어떠세요? 아이들 지금 또 막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아이들 뭐 입에 물릴 것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보세요? 들리시죠? 여보세요? 들리세요? 들리죠? 네. 그럼 5분 정도 쉬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질의응답 하고 빨리 끝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진행할까요? 오케이. 바로 진행. 네. 바로 진행. 네. 오광석 선생님, 바로 질의응답 가시죠. 질문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음소거 해제 본인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해서 말로 하셔도 되고요.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세요. 네, 아기 네. 어린이 보험을 들었는데요. 지금 네. 11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일단 한번 혜택을 받았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30세 만기로 해가지고 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오광석 선생님 질문 들으셨죠?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 보다. 안 들리시나? 오광석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전화를 해볼게요. 아, 컴퓨터가 뭐가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튕겨서 나가셨네요. 제가 다시 문자로 보내고 질문하신 거는 제가 여기 채팅창에 적어놨으니까 들어오시면 네. 바로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네,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죠? 채팅창에 일단 좀 적어놔 주실래요? 그럼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뭐지? 인숙님,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한번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혹시, 그 이후에 아프거나 한 적 있어요? 그건 없고 지금 이제 산정특례로 저희가 갑상선 약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이제 아이가요? 예, 지금 아, 5년째. 아이가. 예, 아,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보험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는데 이거를 음, 조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못했다가 이걸 못 가지고 가면 나중에 또 크게 손해볼 수가 있으니까 고민 한 몇 년간 했었어요.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걸 혜택을 한번 받고, 그리고 지금 갑상선 문제로 지금 치료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아, 대학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요. 아, 혹시 인숙님, 그 아이 보험 증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없고요. 아까 그 검색한 창에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아, 아까 검색한 링크 창에서? 주셨던 거. 예. 오케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보험 증권을 보험회사에 네. 전화하셔가지고 요청하실 수 네. 있거든요. 네. 네, 그 보험 증권을 받아서 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광석 선생님 들어오셔서 제가 질문을 다시, 오광석 선생님, 들리시죠? 질문. 소리 들리세요? 뭔가 소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유료 상담은 비대면으로 합니다. 전화 통화나 이걸 주로 할 거고요. 승희님 질문 주셔서. 그럴 거고. 설혜영 선생님은, 네, 보험 내용을, 제가 이거 끝나면 바로 엑셀 그 양식을 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오광석 선생님이 띄워주신 그 양식 있잖아요. 그거 드릴 테니까 그걸로 작성하시면 되고. 오광석 선생님은 아, 되면은 바로 얘기해 주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선생님 들리세요? 아, 저희 이야기가 들리세요? 재무장관님 말씀하시는 거 들리세요? 저는 안 들려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 다 들리시는데, 오. 혹시 이 이어폰 요거 한번 빼고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채팅창에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채팅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하면, 문경의 봄봄님, 현재는 갑상선으로 치료 중. 네. 오광 선생님, 제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겼어요, 방금. 봐주세요. 문경의 봄봄님이 어린이 보험 11만 원인데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혜택을 받았고 리브 모델링은 진행해도 될지 현재는 갑상선 치료 중이다. 지금 채팅창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아, 안나님은 두세 달 전에 보험을 다 예약하셔서 새로 가입해야 되는지 이 부분. 그리고 승희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10년. 오케이. 이 부분이고. 네. 오케이. 네. 이렇게 질문이네요. 그 이외에 수정님은 질문 없으세요? 없으세요? 질문? 저 보냈는데. 네. 수정님은 질문 따로 없으시고. 적었어요. 아, 적으셨어요? 네. 맞다. 유니버설 종신 있는데, 아직 추가 납입 한 번도 안 했는데 해야 하는 건지. 추가 납입, 그, 보험료 만약에 10만 원인데, 1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더 넣어야 되는지, 이거 질문이신 거예요? 아니요. 추가 납입을 안 해서 근데 추가 납입을 해야 혜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더 근데 확인해 봐야 응. 될 것 같아요. 네. 네. 나갔다 다시, 네. 오케이. 오광석 선생님은 지금 그게 안 그 소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혜영님, 네. 혜영님은 네, 나가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오광석 선생님 하니까, 네. 오광석 신부님이래. 선생님이 이게 소리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신부님이. 신부님 아니세요. 선생님이세요. 네. 아, 이제 들리시죠? 네, 미안합니다. 제가 네네. 그 시스템이. 질문 먼저 하신 분 제가 요약해서 네, 말씀드리면
문경의 봄봄님께서 아이 어린이 보험이 11만 원을 납입하고 계신데요. 근데 아이가 네네. 미숙아로 태어나고 그걸로 혜택을 보셨대요. 그래서 네네. 리모델링을 진행해도 될지 질문이고, 그 아이가 지금 현재 갑상선 치료 중이래요. 대학병원에서. 아, 그러면, 음. 그러면, 지금 애기 몇 살이죠? 몇 살이죠? 6살. 6살. 아, 6살이요. 그러면 유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지하시고, 네. 이제 그거는 다른 상품으로 리모델링 하기보다는 그냥 유지하시고 나중에 불필요한 거 빼면 돼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입원비 같은 거 빼도 됩니다. 입원비는 지금 뭐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입원비 같은 거 빼도 돼요. 그러면 보험료 많이 줄어요. 네. 지금 리모델링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불필요한 거를 나중에 좀 빼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문경의 봄봄님?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질문이, 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조안나님이 2-3달 전에 보험을 다 예약하셨대요. 그럼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예 새로 가입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가입하실 때도 잘 하셔야 되겠는데 요즘에 어, 하도 예, 정보의 홍수라서 어떻게 뭘 하셔야 될지 음. 음. 안나님 좀 아예 보험을 다 예약하신 거예요? 그것만 아, 남편 거랑 아이 한 명은 있고 본인하고 둘째 아이 것만 아예 다 예약하셨나 봐요. 알겠어요. 그러면 네네 남편분하고 아이 한 명에 대한 그거를 어, 양식에 정리하셔가지고 하시면 그렇죠. 될 것 예. 같아요. 그럼 네. 그것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 가족 보험료가 5% 미만으로 그렇게 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한번 이렇게 하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 안에는 새로 가입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안나님한테 이걸 요청하시면, 제한? 괜찮은 보험을 제한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네, 그래서 진행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아마도 안나님이 나이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나이여서 아마 신규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승희님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2010년부터 10년 납부하셨대요. 해지 환급금이 네. 50%인데 해지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남기셨어요. 50%밖에 안 돼요? 10년 했는데? 어떤 상품인지 상품 이름을 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아니, 같은데. 그게 변액 유니버셜 종신이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높은 상품이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워낙 들쭉날쭉 했잖아요. 그래서 확인한 시점이 언젠지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주가가 회복돼가지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봐서 해지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예. 오광석 선생님 음. 네, 남겨주셨는데 채팅에 남겨주셨는데 한화생명보험이고 예.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래요. 아, 그래서 음, 이게 5천이니까 되게 비싸. 그러니까 총 보험료가 얼마예요? 네. 보험료가. 매달 나가는 보험료는, 보험료 네. 적어주세요. 보험료는 11만 한 원, 어느 정도 돼요? 11만 원이래요. 11만 원. 아, 아까 제가 종신보험 그거 예시 들었을 때 보셨어요? 40세 남자가 20년 납 60세가 아니라 종신 16만 원 나오잖아요. 이게 5천만 원 정도면 한 7, 8만 원은 그냥 종신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상품은.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주된 목적인 상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축으로 가입하셨다면은 예, 번지수가 잘못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승희님 남편분 건지 본인 건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그쵸? 예. 네, 그리고 그 남편분 거라고 하면 이 변액 유니버셜,
본인 거예요. 김승희님 본인 부인의 것이래요. 그래서 네네. 이거 말고 혹시 다른 보험 또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조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네. 이거는 저 변액 유니버셜 보험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 5천만 원만 돼 있는 게 아니고 특약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저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장성 보험으로 생각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금액이나 다른 보장들 같이 고려해가지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없앨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아마도 저축은 아닙니다. 해약할 때 해약 환급금이 50%만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강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 비용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50%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되게 갈등되고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 손해 금액은 앞으로도 나요. 언제 5년 후에 정리해도 지금 손해 이상 나요.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김승희 선생님하고 네. 이런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가입됐었거든요. 저희 지금 또래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이 변액 유니버셜이 유행처럼, 네, 트렌드처럼 가입된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보험 특강하고 리모델링 진행할 때 이거 하나씩, CI 하나씩, 그리고 아이 태아보험, 이거 딱 있어요. 맞아요. 문경의 본보험님 예전에 들었다 해약하셨대요. 음. 예, 저도 그랬습니다. 예, 저도 본인도 들었다고 그러신 거예요? 해야겠어요. 예, 예. 네. 10년. 그리고, 예. 어, 아, 신수정님이 질문하셨는데, 유니버셜 종신이 있는데, 아직 추가 납입 한 번도 안 했는데, 해야 하는 건지 물어보시는데요. 유니버셜 종신이라 종신이면 유니버셜이라고 이름 붙어 있으면 추가 납입은 가능한데 그것도 저축 상품이 아니에요. 그냥 보장성 보험이라고 그냥 보장성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유니버셜 종신인데 사망보험금이 되게 적다 그러면 저축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망보험금이 많으면 보장성이에요. 그래서 추가 납입해도 뭐 거기다가 하실 필요는 없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험 증권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네, 네, 이번에 CI 보험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리빙케어, 그 상품명이 리빙케어 이렇게 삼성에서 많이 팔았으니까. 그리고 그 어떤 건 퍼펙트 통합보험인데 보장 내용을 보면 또 중대한 질병에 이제 그 주계약이 있고 주계약은 사망보험금이고 CI가 됐을 때 중대한 질병 걸렸을 때 50% 선지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름은 달라도 그 형태가 주계약에서 선지급하는 형태다. 그러면 그거는 CI 보험이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하고 써주신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게 다 교묘하게 CI라고 이렇게 CI라는 게 워낙 이렇게 좀 뭐랄까 민원의 소지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싹 좀 좀 감추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질병은 다 비슷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채팅에 올려주신 거는 제가 다 한 것 같은데. 네네. 남편 보험이 처음에는 LIG였다가 LIG 우리 아비바 이거 생명보험인데 또 다른 걸로 바뀌었다. LIG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KB로 바뀌었어요. KB 손해보험. 근데 생명보험이 LIG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2007년에 가입하셨어. 20년 납부고 70, 80세 만기예요. 이런 거는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죠. 이런 건. 어떤 보장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뭐 진단비나 이런 것들이 저렴하게 그래도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네. 지금은 많이 비싸졌잖아요. 암 진단비. 이때는 저렴했어요. 물론 만기가 좀 짧지만 이거는 네, 유지하시고 약간 뭐 다른 걸로 조금 보완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줌으로 막 강의를 막 또 이렇게 몰래 토요일 날 이 시간에 강의하면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예. 가만히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좀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있지만 되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이게 참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네네. 기존에 자기가 가입했던 설계사한테 물어보면 뭐 그렇게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 별로 없고, 그렇다고 또 네. 다른 사람한테 이 보험과 관련돼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또 새로 가입하는 걸 권유하기 때문에 그게 또 두려워서 못 물어보고, 그런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움 많이 되셨을 거고, 그 양식 드리면 그걸 쓰면서도 스스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음. 그래서, 그래서 아, 음, 말씀하세요. 그 리모델링 의뢰를 하시던지 하시지 않던지 간에 음, 그건 한번 해보시면 양식 한번 음, 채워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공공보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도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공무원분도 계시겠지만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설계해 나가야 돼요. 보험도 공적 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암 진단비 5천이 필요 없어요. 음, 산정특례에서 많이 나와요. 실제 부담하는 돈 1,000만 원 남짓이에요. 하지만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실비에다가 진단자금 1,000, 2,000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본인 보면 이제 보험료 이렇게 또 눈탱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그 보장을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도 평균 보험료가 신규 가입할 때 평균 보험료가 한 3만 원대예요. 3만 원대.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필요 없는 거는 안 해드리고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할 겁니다. 예. 그거 안 되는 것도 있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그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어쨌든 예, 가지고 계신 것을 가진 것부터 잘 이렇게. 보험사는 어디냐면 요새 뭐 다 아시겠지만 그 GA를 보통 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다 설계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손해보험, 생명보험 하는 것 없이 다 가능해요. 예. 그리고 인스밸리라는 곳에 저는 지금 적을 두고 있고 한 10년 넘었어요. 그쪽에 된 지는. 예. 선생님, 그렇습니다. 우체국도 되냐고 질문하셨어요. 우체국. 우체국은 안 해요. 안 돼요. 우체국은 못 해요. 예, 못 해요. 우체국이 좋지가 않아요. 요새 맞아요. 옛날에 좋았는데. 예.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예. 네. 질문, 네. 네. 예, 우체국이 좋다는 얘기는 옛날에 좋았어요. 예. 옛날에 음, 좋았는데 요즘에는 다 갱신형으로 다 바꾸고요. 실비만 가입을 못 하고요. 뭐 요새 맞아. 아주 우체국이 예, 문경의 그렇습니다. 본범님이 우체국 보험이 많으시대요. 옛날에 가입하신 거는 좋다니까요. 가입 지금 시기를 봐야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되는 거. 옛날에 가입하신 건 뭐 가입 시기에 어린이 보험 막 되게 좋고 막 옛날에 되게 좋았어요. 예. 2014년, 2018년에 가입하셨대요, 우체국 보험. 네네. 한번 보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갱신형이 많은 경우는 보험료가 싼데요. 암 같은 경우는 갱신형으로 하면은 이제 진짜 필요할 때 50대 넘어가지고 60대 때 보험료 감당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예.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과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보험이 맞는 보험이 있고 또 불필요한 보험이 그렇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 보험 괜찮나요? 저 보험 괜찮나요? 이건 안 할 좋나요?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네, 오늘 특강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그 머니스타 5기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그 보험 양식 정리하는 양식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하든 안 하든 그거는 다 공통적으로 미션으로 작성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고 보험 리모델링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분, 신청하시는 분 저희가 유료로 받아요. 제가 왜 유료로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보험을 가입했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친처 혹은 친구를 통해서 보험 설계를 부탁하고 이제 막 엄청 되게 친절하게 다 모든 뭐 재무 설계 하는 것처럼 뭐 상담도 와서 직접 와가지고 커피 사주면서 상담해주고 또 엄청 친절하게 막 이런 안도 막 설계 안도 막 가져오고 이러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잘 내가 판단하기도 전에 사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입한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은 유료로 합니다. 여러분이 가입하는 것의 선택권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광석 선생님은 네, 을이에요. 을. 갑은 여러분이고, 네, 갑과 을이 네,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비용은 저희가 오광석 선생님하고 저하고 막 이야기했는데 3만 원으로 할 거고 가족, 남편, 본인 그리고 자녀.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부모님의 보험을 가입해서 납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네, 부모님 것까지. 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전에 기수에서는 한 사람 보험 봐주는데 3만 원이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4인 가구만 해도 12만 원인데 그거는 너무 아니고 네. 가족을 기준으로 네. 3만 원 리모델링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 비용은 제가 안 받고요. 오광수 선생님이 이제 별도로 받으실 거예요. 네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리모델링을 이제 제안을 받고 가입을 하시든지 안 하는 거는 선택한다는 말씀 맞습니다. 저한테 꼭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이제 제안을 받고 다른 분한테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담 전혀 느끼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전화 안 해도 전화 먼저 주세요. 네. 이해되세요? 제가 자꾸 전화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톡을 주세요. 저는 이제 주로 카톡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그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당연히 비대면 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줌으로 설명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카톡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과정 다 이렇게 카톡을 안내해드리고 드릴 서류들 다 드리고 그래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기수에 후기 남겨주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 후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네, 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상세하게 소통 과정 충분히 해서 완전히 납득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하세요. 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안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돼.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리모델링 진행하는 기간이 다른 뭐 보험 설계사한테 하면은 뭐 일사천리로 막 후다닥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저희는 그게 지향점이 아니에요. 그쵸? 오강 선생님. 네. 오래 네, 걸리신 분은 한 달 이상도 걸렸거든요. 뭐 병력 고지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이제 본인이 솔직하게 또 다 이야기하시고 아셔야 되는 거니까. 네. 의사결정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것들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계시는데 그럼 그분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막 조급하게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조급하면 네 결과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 뭐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잠깐 멈추고 그렇죠. 충분히 멈춰 그렇게 있어요. 진행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연락처는 엑셀 서식에 있나요? 오광석 선생님의 아니요. 연락처가 없어요? 없는데요. 그러면 음. 제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양식을 카톡방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저한테 그 머니수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오광석 선생님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오광석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를 공유할게요. 그래서 바로 그 양식을 보내도록. 그게 네네. 나으시겠죠? 네, 그렇게 예, 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딱 1시간 반, 저희가 10분에 시작했으니까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네, 밤 시간에 다들 수고하셨고, 네, 양식은 제가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